제3부 궁중 음식은 어떻게 오늘날 한식이 되었을까? 조선 왕실의 음식은 궁궐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실에서 발전한 조리법과 음식 문화는 세월이 흐르며 민간으로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중 음식의 대표적인 메뉴와 그 문화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라상의 기본 구성. 왕의 수라상은 단순히 반찬이 많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밥과 국을 중심으로 찌개와 장, 김치, 나물, 생선, 고기 요리, 전, 찜, 조림, 후식까지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 구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재료나 조리법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맛과 색, 식감이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왕실은 음식을 하나의 예술로 여겼습니다. 궁중을 대표하는 음식들. 궁중 음식 가운데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진 요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선로는 여러 가지 고기와 채소를 담아 가운데 화로를 놓고 끓여 먹는 전골 요리였습니다. 구절파는 8가지 재료를 얇은 밀전병에 싸먹는 음식으로 색의 조화와 섬세한 손맛이 돋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너비아니, 탕평채, 장김치, 각종 전과 찜 등은 왕실의 품격을 보여주는 음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이들 음식은 화려함보다 재료 본연의 맛과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 궁중 요리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음식에도 색의 철학이 있었다. 조선 왕실은 음식을 만들 때 모방색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을 고르게 사용하여 음식을 보기에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몸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궁중 음식은 맛뿐 아니라 색과 향, 모양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계절을 담은 음식. 궁중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봄에는 두릅과 냉이, 달래, 여름에는 오이와 참외, 가을에는 버섯과 밤, 겨울에는 전골과 탕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계절을 거스르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 한식의 제철 음식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실 음식이 민간으로 전해지다. 조선이 끝난 뒤 궁중에서 일하던 상궁들과 조리인들은 민간으로 나와 음식점을 열거나 조리법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궁중 음식은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궁중 음식 전문점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 요리들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궁중 음식과 한식의 세계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궁중 음식이 지닌 품격과 균형감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맛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며 정갈하게 담아내는 궁중 음식의 철학은 현대인의 식문화와도 잘 어울립니다. 궁중 음식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담는 그릇. 한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조선 왕실의 음식은 절제와 조화, 예의와 배려, 건강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살펴보면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상으로 여겼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을 전하는 문화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조선의 왕은 식사 외에도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왕이 잠을 자는 침전은 어떤 곳이었으며 궁궐에서는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궁중 음식이 남긴 역사적 가치와 오늘날의 의미를 정리하고 조선 왕실의 음식 문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4부 수라상에 담긴 조선의 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실의 수라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은 하루 2번의 수라를 들었고 수라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검식을 통해 왕의 안전을 지켰고 계절과 건강을 고려한 식단은 궁중 음식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왕실 음식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의 식사는 나라의 거울이었다. 조선에서 왕의 식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어떤 음식을 줄이는지는 나라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풍년에는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흉년에는 스스로 식사를 줄이며 절제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식사는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군주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절제와 균형의 음식 문화. 궁중 음식은 화려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편식을 피하며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오늘날 건강한 식생활의 원칙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 왕실은 이미 음식과 건강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담아낸 한상. 왕의 수라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예를 실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의 배치, 그릇의 위치, 상을 올리는 순서, 식사를 마치는 절차까지 모두 정해진 예법을 따랐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올리는 사람,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비로소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궁중 음식은 맛뿐 아니라 질서와 배려를 함께 담은 문화였습니다. 기록으로 이어진 전통. 조선은 음식 문화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의계와 궁중문헌에는 왕의 식사 준비 과정, 행사 음식, 계절별 식단, 조리 방법 등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조선 왕실의 음식을 연구하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음식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조선의 기록 정신은 음식 문화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날 한식 속의 궁중 음식.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에는 궁중에서 발전한 요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선로와 구절판, 너비아니, 탕평채뿐 아니라 정갈한 상차림과 제철 재료를 중시하는 문화도 궁중 음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궁중 음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며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궁중 음식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음식으로 읽는 조선. 조선을 이해하려면 궁궐과 왕만 살펴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왜 그런 음식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어떤 철학을 담았는지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수라상에는 절제와 배려, 건강과 예법,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조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상의 음식은 곧 한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수라상을 통해 왕의 식사와 궁중 음식 문화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화려한 상차림 뒤에는 왕의 건강을 지키려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고 엄격한 예법과 치밀한 기록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철 식재료를 소중히 여기고 절제와 균형을 중시했던 궁중 음식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담긴 작은 역사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15편 궁중의복 왕과 왕비는 무엇을 입었을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왕이 입은 골룡포는 왜 붉은색이었을까요? 왕비의 저기와 대례복에는 어떤 상징이 담겨 있었으며 면류관의 구슬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또한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문무백관의 예복이 어떻게 달랐는지, 계절과 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궁중 복식의 원칙, 그리고 조선 왕실 의복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품격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권위,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복식에 담긴 아름다움과 상징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